꽃님이님 좋은 하루입니다.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입, 코. 오늘은 밤중 오마름 놓치면 위험한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입이 타들어가듯 마르면 단순한 갈증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꽃님이도 새벽에 목이 말라서 깨어나 물을 찾아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철이 박사입니다. 30년간 구강 건조와 노년 수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대부분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신호를 놓치면 당뇨, 갑상선 질환, 심지어 면역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 입마름을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 혹은 방이 건조해서라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서 뭔가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입이 마르는 건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다시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몇 달, 몇 년 이어지면서 체중이 빠지거나 피로가 쌓이거나 심하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중 입마름이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 신호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꽃님이님은 요즘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제 주변의 박영자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말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아침마다 산책하시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부터 밤마다 입이 바짝 말라서 새벽마다 물을 벌컥벌컥 드시게 됐습니다. 처음엔 계절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겨울철이니까 건조하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고 아침마다 피곤이 쌓여가는데도 가족들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척 하셨답니다. 가족들도 걱정은 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정작 원인은 생활 속 작은 신호를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서 여쭤봤더니 혈당 검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밤에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있으셨고 침실 습도도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습도 조절, 호흡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 관리라는 기본을 바로잡으면서 상황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꽃님이님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꽃님이님의 입마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중 입마름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당뇨와 혈당 이상입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가 바로 야간 갈증과 입마름이거든요. 대한당뇨학회 발표에 따르면 고령자의 40% 이상이 초기 증상을 간과하다가 뒤늦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김성호 69세님 이야기를 해드리려.
이분은 체중은 계속 줄어드는데 입마름이 정말 심해지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식욕이 없어서 체중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위험 수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체중 변화를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만 많이 마시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계속 수분을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마셔도 또 목이 마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최근에 체중 변화와 갈증이 함께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꼭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수면 중 입호흡 습관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침이 금방 증발해서 아침마다 입이 바싹 마르게 돼요. 한국수면학회 조사에서 입호흡 습관이 있는 사람은 구강건조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영희 74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코막힘 때문에 계속 입을 벌리고 주무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가습기만 틀고 물만 마셨어요. 근데 호흡 자세를 교정하고 나서 정말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옆으로 눕기, 적절한 베개 높이 유지, 그리고 코 호흡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입을 테이프로 막는 방법은 절대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호흡이 막히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꽃님이님도 콧꼬리가 있거나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가족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체내 수분 소모가 늘어나서 입이 마르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내분비학회는 고령층에서 갑상선 이상으로 인한 구강 건조가 생각보다 흔하다고 보고했어요. 장은주 66세님은 체중은 자꾸 줄어드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마다 갈증이 심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셨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지나갔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피로로 오인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에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계신가요? 그럼 꼭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번째로 짚어볼 건 침샘과 면역 문제입니다. 침샘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침이 줄어들어서 입안이 계속 마르게 돼요. 한국 류머티즘학회 보고에 따르면 건조증후군 환자의 90%가 야간 입마름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윤미자 70세님은 입마름과 눈의 건조감을 동시에 겪으시다가 저한테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침샘과 눈물샘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무가당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자극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대체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입마름과 눈 건조가 동시에 나타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에 커피 마시기, 짠 음식 먹기, 난방기 과다 사용이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대한구강건강학회는 생활습관만 조정해도 야간 구강건조 증상이 40% 이상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연수 68세님은 자기 전에 커피를 꼭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겨울엔 난방기를 세게 틀고 주무셨고요. 그걸 끊고 가습기를 설치하신 뒤에 정말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저녁엔 카페인을 줄이고 침실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가습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해요. 꽃님이님은 자기 전에 어떤 음료나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면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요인만 확인해도 원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조금 더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벌컥벌컥 마시시는데 그렇게 하면 잠자기 직전에 과다하게 수분을 섭취하게 돼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물 마시는 습관이 일정하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서 조금씩 마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면 자연스럽게 밤중 갈증도 줄어듭니다. 침실 습도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인데요. 이 범위를 지키지 않으면 입이 계속 마르거나 반대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밤에 공기가 건조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습도계를 하나 준비하셔서 수치를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건조한 환경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호흡 훈련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리한 방법은 피하시고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복식 호흡을 매일 10분 이상 연습하시면 입호흡 습관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이 잘 유지되시나요? 낮 시간에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몸이 적응하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료를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입도 더 마르게 돼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게 지켜지고 계신가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 중 입마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정기 검진 습관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혈당, 갑상선 등 기본 지표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최근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나요? 만약 오래됐다면 이번 기회에 예약을 잡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무가당 껌을 씹거나 레몬물을 조금씩 마시면 침 분비가 자극돼서 입마름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사탕이나 음료는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또 자기 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으면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알코올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실내 온도 조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난방을 너무 세게 하면 공기가 건조해져서 입이 더 마르게 돼요. 적정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인데요. 추우면 이불을 더 덮는 게 난방을 세게 트는 것보다 낫습니다. 밤에 너무 덥게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온도와 습도를 함께 조절하면 훨씬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실천법들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분들이 한밤중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중 입마름이 단순한 건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을 더 마시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 뒤에는 당뇨, 갑상선 질환, 면역 문제, 수면 호흡 장애 같은 다양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커져서 체중 감소, 만성 피로, 심하면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습관과 환경을 조절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충분히 큰 호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자기 전 과음 대신 낮 동안 일정하게 물을 나누어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중 갈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고요. 이렇게 하면 수면 중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도 줄어들고 입마름도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침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고 온도는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하세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자기 전 커피나 술은 피하시고 코로 숨 쉬는 연습도 해보세요. 이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검진도 놓치지 마세요. 혈당, 갑상선, 면역 기능 같은 기본 지표는 1년에 한 번씩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모르면 계속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검사를 받아서 원인을 알면 그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고 마음도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골이와 수면 중 호흡 문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억력과 뇌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지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라서 꼭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꽃님이님, 요즘 밤마다 입이 마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심하신지,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신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꽃님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